안녕하세요. 이번엔 그 수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말하는 위생 수조가 있고 소형 수조가 있죠. 각각 규정하는 법이 다른데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기계 설비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이죠. 위생 수조라는 게 있어요. 또는 뭐 생활용수 수조라고도 하죠. 뭐 수원의 양이나 이런 거는 뭐 급수량 보시면 되는데, 위생수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산정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수도법에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수조는 수도법을 받으니까 조건이 더 많아요. 까다로워요. 제가 모든 조건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것들만 먼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면에서 수조를 이렇게 설치를 하면 소방법과 가장 큰 차이가, 얘는 주변 구조체와 이격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요 최소의 간격을 이 벽과 모든 면이 600mm 이상을 띄워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600mm도 널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600만 띄워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뭐 80%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얘가 당연히 보온을 하거든요. 이제 보온재 두께는 뭐 안에 열선을 설치하냐 아니냐 뭐 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으로 50T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25T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이미 650mm잖아요. 그럼 이 얘가 이제 그 검사하시는 분 성향에 따라서 감리분이라던가 그 수도가라던가 이걸 꼼꼼하게 보시면 이렇게 강목을 하나 가져오셔서요, 얘 길이가 60cm로 잘라 오세요. 그 다음에 이걸 지나가 보는 거예요, 손으로 들고. 그럼 보온재 때문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설계를 할 때는 700mm 정도 이격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한 이제 정면에서 인면도라고 해야 될까요? 단면도라고 해야 될까요?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조가 있고 여기 앵글이 100mm에서 125mm 정도 있고요. 기초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뭐냐면 바닥에서 띄으라고 한 규정도 있지만 이 구조체, 모든 구조체에서 600을 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600 있죠. 얘 바닥에서도 600을 띈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도 600씩 다 띄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맨홀이 설치되는데, 맨홀은 천정과 1000mm 이상이 이격되게 되어 있고요. 옆에 구조체들은 600mm 이상이 이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천장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보호 밑으로 600을 맞추는 거죠. 어차피 맨홀은 볼을 피해서 설치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때는 설계에서는 보호 하단으로 수조의 높이에다가 1.6m 이상을 달라고 하는 게 최소 규격이에요. 여기 600과 여기 1000, 그리고 이 수조의 높이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계설비법이 생겨가지고 수조는 물론 장비엔 안 들어가지만 좀 더 여유로운 게 좋죠. 왜냐면 여기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던가 하면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위생수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얘도 당연히 수위계가 있어야 될 거고요. 수위계는 종류가 워낙 많지만 제일 기본적인 건 여기 이렇게 뚫어 놓으면 여기 수위만큼 이 바깥에도 물이 이렇게 차 있겠죠. 그렇게 수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 맨홀은 직경 90cm, 900mm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되고, 또 이게 락을 해야 돼요. 이 저수지에 만에 하나라도 빠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락을 해주셔야 되고, 또
소규모 건축물에서 잘 많이 안 지켜지는 게 얘가 1.8m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도법에서 내부를 청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건데 막 작은 건축물 가면 높이가 막 1m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청소를 안 하겠다는 의지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청소할 때 배수해야 되니까 배수 밸브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까지 뚫려 있겠네요. 얘가 만약에 우리가 급수가 배관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일정 수위가 되면 잠겨야 되는데 안 잠겨서 고장이 나서 안 잠긴 거나 하면은 수조가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관을 구멍을 뽑아서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이렇게 뽑아 놓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오버플로우라 그러고, 또는 한글로 말하면 이제 한자라고 해야 되나요? 원류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규격은 급수 인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관경, 얘보다 2단계 정도 큰 걸 해주시면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 들어오는 관경이랑 다르냐 라고 생각하시면, 급수관은 압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아이고 얘는 그냥 중력에 의해 넘치는 애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같아도 수조에 물이 꽉 차면 같이 압력으로 나오긴 할 텐데요. 그럼 그때 수조가 버틸 수 있을지는 또 그 상황마다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위생수조는 5톤이 넘으면 수조를 2개로 분리하던가 이렇게 간이 칸막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그 청소하자는 거죠. 위생용수가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했는지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펌프가 있으면 흡입배관을 이렇게 이어서 밸브를 달아놓고 뭐 일정 주기가 되면 여기 청소하게 물을 빼고 밸브를 잠그고 여기만 사용하다가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기 위해 수조의 용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꼭 반을 나누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위 조절기가 당연히 달릴 텐데 이건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이 수조의 높이가 그 최대한 5m, 이왕이면 한 4m 정도를 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이상이 넘어가면은 얘 압력이 많이 걸려서 하층부에 얘가 보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수조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지진 시에 내진 설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4m를 기준으로 최대값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뭐 이건 실수는 아니죠. 우리가 콘크리트가 아니죠. 수조가 뭐 서스, SMC, FRP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얘네 패널이 500에 500 또는 뭐 1000에 1000, 뭐 높이는 뭐 1000에 2000짜리도 있지만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보통 500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조의 L, W 이렇게 보실 때 얘네가 500 단위로 끊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옆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뭐 1.7, 1.8 이런 식으로도 긴 패널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500 단위로 끊어주셔야 저희가 일반 기성 판넬을 가져다가 설치가 가능하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거죠. 막 1700 곱하기 막 1600 이런 식으로 도면에 그냥 그려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이게 실수인 건데, 우리가 건축물이 매우 작아지면 콘크리트 수조를 그 땅에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땅이 되면 펌프를 위에 두고 이렇게 가는 거죠. 얘 일단 배수도 안 되고요, 오버플로우도 안 되고, 물론 배수는 배수 펌프 던져놓고 하면 되는데 원래 콘크리트 수조인 경우에도 재질만 콘크리트 수조인 거기 때문에 얘도 원래 600씩 이격을 해줘야 돼요. 즉 이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께가 있으면요. 근데 이거 지키는 거 진짜 드물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 수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콘크리트 수조를 이렇게 위에 설치했을 때도, 잠시만요, 위에 설치를 해도 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에폭시 코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에폭시가 몇 년 지나면 다 떨어져 나와서 가루가 돼요. 전체가 떨어져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산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수조를 하더라도 안에 스텐 같은 걸로 판때기로 붙여서 마감을 해주셔야 위생상에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빼먹은 게 여기 통기관이 있겠네요. 이렇게 뽕뽕. 이 통기관은 수조가 숨을 쉬기도 하고요. 이 안에 이제 수돗물은 우리가 염소가 섞여서 정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 염소가스가요, 수조가 엄청 빠르게 결국 부식되기 때문에 계속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통기관을 통해서 배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환기장치까지 같이 해주셔야 맞다는 거죠. 그리고 위생수조에서는 우리가 수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m, 1m, 1m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수조의 규격은 1세제곱미터, 1톤이지만 우리가 유효수원, 이 수조 안에 물을 꽉 채우지 않잖아요. 오버플로우도 있으니까. 유효수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위생에서는 담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전율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담수량은 이 수조를 100%라고 봤을 때 실제로 물은 80에서 85% 정도 물을 담아 놓는다. 안전율은 이걸 거꾸로 본 거예요. 안전율을 10에서 15% 정도 본다. 이제 이런 개념인 건데, 사실 이 담수량 개념은 약식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틀려요. 왜냐면 담수량은 수조의 형태나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그게 담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예제를 들어봐야지 이해가 좀 용이하시겠죠? 수조를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크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치수는 다르다는 그런 조건으로 좀 가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얘가 10m, 얘도 10m, 얘가 4m라고 봐볼게요. 얘는 그리고 20m, 10m, 2m라고 봐볼게요. 그럼 둘 다 수조의 규격은 400톤이 돼요. 톤으로 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담수량을 우리가 80%를 본다면 똑같이 320톤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지금 10에 10에 4m가 320톤을 채우려면 이 높이가 3.2m까지 물이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320톤이 되려면 1.6m까지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면의 높이와 요 위에 여유 공간이 얘는 400mm가 있고 얘는 800mm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400mm로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어려운 것도 있고, 얘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담수량이 더 높게 가능하다는 거죠. 얘가 만약 높이가 1m라고 하면 얘는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오버플로우도 설치해야 되고 볼탭도 설치해야 되고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담수량으로 하는 건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수조 용량이 저희가 실제 쓰는 것보다 좀 크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생수조 내용도 좀 많네요, 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소방수조를 해야죠. 소방수조는 우리 이제 NFPC죠. 기술기준이면 TC라고 해야겠네요. TC가 맞는 것 같습니다. NFTC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얘 다 똑같죠. 뭐 조명이랑 표지 정도 돼 있는 것 뿐인데
우리가 소방수조에서 중요시하는 건 유효수원이에요. 그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는 건 이제 유효수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 기초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앵글이 있을 거고, 우리가 유효수원이라는 건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이 이제 플랜지 타입으로 이제 그리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플랜지가. 그리고 위에 오버플로우가 이렇게 달리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효수원을 요 오버플로우 플랜지 하단부터 요 흡입구 요 상단까지를 우리가 유효수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H2라고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조의 규격의 높이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유효수원이라고, 유높이죠, 얘는 유효수원 높이가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안 나온다고 이 오버플로우를 이제 끝까지 이제 붙여서 설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가 급수관이 이렇게 오면요, 소방에는 보통 볼탭이라는 걸 쓰는데, 제가 이거를 따로 영상을 좀 자세히 하긴 할 예정이에요. 아마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얘 설치하는 이 공간이 필요해요. 이게 보통 아무리 작은 관경이어도 250mm, 300mm 정도는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우리가 100mm 배관이 꽂힌다고 100mm를 빼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 요게 이제 소화펌프 흡입 광경이죠. 우리가 흡입 광경이 흡입관 규격이죠. 규격이 50mm보다 작은 건 없다고 치고, 제가 그냥 50, 65, 80, 100, 125, 150. 소방은 200 이상 흡입 광경을 쓴 거는 일반 건축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가 한 묶음이고 얘네가 한 묶음인데, 이 플랜지 두께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냥 두께라고 해볼게요. 두께이 요 4개는 55mm고 얘네는 65mm예요. 이 플랜지 두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플랜지가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그 볼팅을 하죠. 얘 여기서부터 색깔이 있는 걸로 할까요? 요 두께가 55mm냐 65mm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조를 바닥부터 붙여도 이 흡입관이 이 크기보다는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유효수는 여기부터 위로 재잖아요. 즉 얘가 100mm라면 요 밑에가 55mm라서 아무리 잘 돼도 얘가 155mm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100mm 강관이라는 건 호칭경이기 때문에 한 114mm 정도 됐나요? 얘가 한 170mm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보면 우리가 수조 유효수원의 유효 높이라는 건 수조 규격 높이에다가 실제로 흡입관 규격을 D를 빼야죠. D를 빼고 플랜지 두께 L도 빼줘야 되고요. 여기에 볼탑 설치 높이, 이건 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H라고 소문자로 H 빼주시면 얘가 유효수원 높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제가 너무 정확하게 한 거죠. 대충 하는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뭐 H는 그렇다 치고 100mm 배관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대충 한 114 될 텐데 그냥 100mm라고 할게요. 사실 이 정도는 좀 봐줘야지. 두께가 55mm일 거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볼탑 설치 공간을 300mm로 봐볼게요. 그럼 얘는 이미 최대 유효 가능 높이가 수조 높이 H에서 455mm를 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 수조 규격에서 최소 이제 500mm는 빼줘야 된다는 거죠. 단 이 조건은 점검구가
천정부에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전건구가 옆에 뚫리면 당연히 이게 더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실무적으로 나가보면 우리가 이제 내진 설계를 적용하게 되면서 수조는 거의 다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SMC 또는 콘크리트로 거의 재질이 다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SMC라는 건 이 힘이 좀 덜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조의 밑에를 보면 이게 수조의 외곽선이면 얘 밑판이 좀 두껍더라고요. 이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SMC 가장 많이 쓰니까 얘가 또한 70mm를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SMC 쓰면 여기서 SMC 두께를 또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500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너무 사실상 소방수조는 죽는 공간이 많아져서, 정확히 말하면 얘네가 높이가 많이 죽는 거니까 수조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게 용이한 거죠. 그리고 뭐 수위 신호는 얘도 제가 조절기 따로 할 거고, 그리고 소방수조에서 또 이제 많이 질의들을 하시는 게 얘 벽에서 이격 기준이 없냐, 이게 첫 번째인데, 소방수조는 수도법이라는 우리 이제 위생용수에 적용되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먹는 물 수질에 충족이 돼야 우리는 스프링클러에 측면 분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거죠. 위에 있는 수도법을 모두 지킬 거냐,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로 타협할 거냐. 사실 이 답은 저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청소를 안 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이제 또 예를 들어 서울이면 아리수인데, 아리수 그냥 먹는 물 기준 그 자체잖아요. 그 이상인데, 훨씬 좋은 성능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이제 나중에 뭐 협회 같은 데라던가 기술사회에서 발표를 해주셔야,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그 개정이 정확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아봤고, 좀 더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위생수저랑 소방수저랑 겸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겸용을 점점 안 하는 추세죠. 왜냐면 소방이 내진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커지면 내진 비용이 올라가니까 소방수조를 따로 하는 경향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곧 위생수조도 제 생각에 내진을 하라고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돼 있다면 이미 돼 있는데 적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다 하면은 결국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같이 다시 합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겸용으로 쓰게 되면 수조가 원래 두 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한 개라고만 볼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플랜지를 붙이고, 요 선부터요, 급수 흡입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겸용으로 쓰게 되면 이 소방 펌프 흡입관, 소방 흡입관과 급수 흡입관인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로 치면 유효 높이 H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겸용으로 쓰게 되면 결국 얘는 수도법과 화재 안전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럼 수도법 기준에 위생용수 말고 소방 펌프랑 연결이 되면 소방 수조가 있는 소방 그 펌프 라인에 있는 소방수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소방용 물이라고 할게요. 소방용 수원이 역류하지 않게 역류 방지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수조의 옆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소방용 흡입배관이 이렇게 가면 역류하지 말게 체크 밸브를 달아서 소방 펌프로 설치를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SMC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STS인 경우에는 우린 소방 펌프의 배관은 일반적으로 KSD 3507이나 356이라고 하는 강관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얘가 STS면 얘네들이 접촉 부식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종 부식이라고도 하고, 이 금속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수조에서 나오는 얘는 서스로 설치를 해주고요. 스탱으로. 이 체크 밸브를 스탱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강간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기준에 따라서 이쪽이나 이쪽에 절연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식되지 말라고, 또 역류되지 말라고. 또는 두 개 다, 흡입관은 전부 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럼 절연은 따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체크 밸브는 펌프의 흡입측에 달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스윙 체크로 해주셔야 펌프의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제가 뭘 하나 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소방에서요, 다시 소방으로 올라가, 공간이 없네요. 소방에서 이 유효수원의 높이가 정확히는 여기 있고, 아까처럼 저희 기준을 좀 잘 그려볼까요? 여기까지라고 그냥 해볼게요. 이 높이가 전부 인정을 받으려면요, 원래는 이 펌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펌프가 여기 임펠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임펠러 중심선의 높이보다 이 수조의 유효수원의 하단부 높이가 높아야 원래 이게 인정이 다 되는 거예요. H라는 게. 만약에 펌프가 이렇게 임펠러가 있으면요, 유효수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을 받고 싶다면 얘는 물올림 탱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풋밸브죠. 후드밸브까지 해주셔야 되고, 이게 수조가 조금 낮고 펌프가 약간 높으면 그냥 무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임펠러 수직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수조라는 건 다 이렇게 기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건식인 것도 있지, 건식 기초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다리 놓고. 그래서 임펠러 축보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수조의 기초 높이는 최소 500 이상이고, 보통 펌프는 200mm가 보통 요 기초의 높이가 되죠. 방지담이 좀 더 되지만, 요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수조를 하나를 두고 쓰고 있었는데, 뭐 확장이라던가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수조를 하나 더 놓게 되면 주의사항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펌프가 이렇게 같이 쓰려고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둘이 연결을 하게 되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A 탱크의 높이와 A 탱크의 B의 높이를 같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게 해주면 구성이 가능한 게, 일정 높이에 뭐 낮게 설치하셔도 상관없어요. 요 개폐 밸브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우린 이거를 균등관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에 물 수위가 높으면 이 두 가지 수조의 수위를 맞춰서 안정적으로 흡입되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가 더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한 것 같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